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지도 않지만 이제 규제를 추가하지도 않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정부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언론에서 나온 걸 보면 더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표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풍선 효과가 끝나는 시점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부동산 시장, 그중에서도 특히 아파트 시장이 많이 올랐고 그 규제 변동에 의해서 불안감이 심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좀 살펴볼까 하는 의미에서 그냥 제목을 저의 의미대로 잡아왔습니다. 과열된 아파트 부동산 시장 하락 징후가 보인다. 이건 이 제목 자체만으로도 어떤 시장인지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냥 차 대표의 의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과열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하락 징후가 보인다는 것도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에 제가 이제는 규제 해제도 없고 또 새로운 규제가 발생되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판교, 분당, 평촌, 수원, 인천 이렇게 규제가 커가면서 지금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려갔죠. 거기에는 가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여기에서 지금 내 직장 근처에서 전세 살고 월세 살더라도 나도 이제 내 집 마련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하고 주거하고 아주 무관한 지역에도 마구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혀 오를 거라고 예상되지 않은 택도 없는 지역마저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지금 발표한 걸 보시면 규제를 풀지도 않고 새로운 규제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 풍선 효과를 볼 수 있는 투자처는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원칙대로 갈 시장이다. 원칙대로 간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더 오르지 않으면 불안한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한국은행도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좀 한 6% 정도까지 하락을 내다본다. 6%면은 상당히 어느 시점을 두고 하는지 전국적으로 6% 봤다라고 하면 굉장한 변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서울이 만약에 2%가 하락을 하면 그 인근 지역은 4%가 하락을 했고 더 먼 지역은 10% 이상이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풍선이 핵심 지역에서 넓은 지역, 더 넓은 지역으로 넓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서울이라는 핵심 지역이 2% 하락한다는 건 풍선 효과로 간 곳들은 많은 하락이 예상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 가격이 2012년, 13년 이 바닥 기간을 거치면서 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과거의 고점을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전 지역이 아니라 서울 기준으로겠죠. 그러면서 서울이 2017년 8월에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규제에 의해서 풍선 효과로 계속 매물들이 줄어들죠. 규제가 들어가면 서울 자체에서도 가격이 높은 것부터 규제가 더 투기시장, 투기과열, 조정지역 내려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지역들의 가수요가 늘어나고 실수요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도 상승을 하고 그동안 안 올랐던 지역들 정확하게 판교나 분당도 계속 안 오르다가 2017년 8월 2일부터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의왕이라든가 그 뒤에 뭐 일산, 평촌, 수원, 인천 이렇게 보시면은요 규제가 발생된 순서대로 따라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 이 원래는 2018년 말에서 2019년 정도 시장 자율회에서 조정이 좀 있었던 시작이 있었습니다. 2019년 초반에는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해서 시장의 어떤 자정 기능에 의해서 조정이 되려고 했었는데 나오려고 했던 매물들이 나오지 못한 채 다시 갇혀서 시장이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공급의 부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공급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분양시장이죠. 신규 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하였은 부분이 있겠고, 둘째는 자전거래, 소형 평형에서 큰 평 또는 낡은 새로운 집을 사가지고 헌 집을 공급으로 내놓기도 하거나 아니면 소형 평형에서 큰 평형으로 대형 평형으로 갈아탈 때 소형 평형들이 공급을 나눈 자전 공급 시장을 주로 볼 수가 있는데 자전 공급 시장이 없고 또 다주택자들은 어느 정도 이익이 실현되면 이 시장 자기가 다른 걸 또 하고자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하면은 스스로 시장에서 매각함으로써 공급이 발생되는데 신규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새로 이런 자전 공급 시장과 이익 실현된 차익 실현 사람들의 투자 시장의 공급이 사라져 버렸죠. 왜 그렇죠? 양도세라든가 각종 규제 그리고 좋은 혜택들이 만들어지면서 공급이 과잉 공급 부족으로 발생되면서 수요가 붙고 실거주 수요가 붙으면서 가수요가 붙으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이 됐죠. 여러분들 가격 오르는 거 지금 상상을 못하게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부동산 가격만 올랐느냐? 아닙니다. 2017년 이전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보통 자영업자들이 가장 문제인데 월급 170, 180만 원 하던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월급이 250, 280 올랐고 여기에 또 퇴직금 늘어나고 또 운영비 늘어나면서 인건비 차원에서도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최저 인건비의 상승 보통 지금 현재 과거에 15%, 17% 오면서 이 기현상이 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소득 주도의 성장이다 해서 지금 현재 소득을 높여주죠. 그러면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월급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디로 갔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소위 말하는 영끌이 수요까지 붙으면서 가수요가 더 폭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 이상으로 공급 부족이 현상이 일어난 부분이죠. 그다음에 순차적 부동산 규제. 이것은 지역적 순차적이죠. 지역적 순차적 부동산 규제가 풍선 효과를 일으키면서 소위 뭐 하루아침에 구역 지정만 되면 인근이 뭐 한 달 사이에 2, 3억, 요즘 뭐 6억도 오른다고 하니까요. 한두 달 사이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현상. 그래서 순차적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풍선 효과로 충분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 공급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 부분이죠. 중과세 부분은 올해 6월 1일자로 기존 중과세, 이 중과세가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과세라는 부분이 아예 없으면 일반 과세 대상이면 10년 이상 보유를 하면 그냥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30%를 해주는 게 있었죠. 1년에 2%씩. 그런데 1년에 3%씩. 그런데 이 중과세 부분에서 중과세라는 부분이 들으면 일반 과세자들의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어지고 오히려 일반 세율에다가
2주택자의 경우에는 10% 추가하던 게 올 6월 1일부터는 20% 추가가 됐고 3주택자 이상은 20%의 추가 가세에서 30% 추가 가세.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중과세가 붙었다 하면 취득 양도세에다가 또 지방세 10%를 추가하면 55% 그리고 많게는 80, 23%까지 이 중과세가 되다 보니까 매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시장에 나올 물건이 없고 오히려 지금 현재 이 어떤 공급의 부족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과세에 대해서 좀 극복하고자 10년만 견뎌보자. 그래서 임대사업자 특혜를 과거에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자를 초기에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자 해서 했는지 임대사업자를 8년 이상 그리고 추가해서 2년 더 해서 10년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해주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일반과세.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10억이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7억에 대해서는 비과세, 3억에 대해서만 일반과세. 그래서 20, 30%를 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사업자의 특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을 사가지고 10년 내다 보면 안 오를 게 없으니 임대사업자를 내자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굉장히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 정부 들어와가지고 주택 임대사업자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법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일반 세무사들도 이 임대사업자를 상담 오면 상담을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난해하고 힘들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임대사업자가 특혜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신축 분양분에 대해서 85% 감면해주는 부분 그리고 기존 거주주택 2년 거주 시 양도세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거의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이제 기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에게만 혜택이 남아있고 신규 물량에서는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저금리. 저금리가 있으면 금리가 싸면은 아무래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투자. 그래서 영끌이 한다는 부분들 많았죠. 그런데 그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니까 이제는 이 신용대출도 1억 이상 총 1억을 초과를 해가지고 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환수 좋지 않은 그러한 제도가 지금 생겨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용대출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 저금리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또 조금씩 과열시킨 부분도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넘쳐나는 현금 지금 현재 현금들이 코로나와 또 지금 현재 나름대로 지금 현재 최저인건비 상승시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금이 좀 확보가 됐고 어느 정도 소득과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역시 이 저금리를 활용한 영끌이 투자가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쉽게 말해서 힘들죠. 그래서 많이 폐업도 이루어지고 이제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새로운 인건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가족들이 경영하는 체제 이런 제도로 전환되고 있고 이제 새로운 자영업에 대한 창업이 줄어들고 기존 어느 정도 종업원을 두고 있는 그러한 자영업자들은 폐업 또는 굉장히 인력을 줄여가지고 알바도 줄이고 해서 자기들이 겨우 먹고 사는 정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가를 임대를 해서 또는 상가를 투자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상가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커져서 상가 거래를 하지 않고 모두 아파트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공급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월세 받고 또는 상가 갖고 자영업에서 돈을 모아 가지고 그는 돈 모아서 아파트 하나 주택 하나 살려니까 살 수가 없고 너무너무 다른 세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리적 공황 상태,
우울증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월세 받아서 뭐하니? 이게 그냥 한 방 잘 맞으면 돈 벌어서 논하는데 이러한 나쁜 심리, 그래서 투기 심리가 많이 드러났던 거죠. 지금 현재 이 과열된 부분들이 이제는 역으로 하락 징후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 징후는 여기에 써주겠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2021년 이제 6월이 끝나고 7월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이 느낌은 어떤 거냐면요. 이것도 역시 차 대표가 느끼는 건데요. 부동산 거래에 불안 요인이 발생이 됐다. 그리고 발생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너무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 그리고 두 번째는 고율의 종부세, 특히 이 종부세에 대해서 보유세 부담의 문제. 물론 1주택자 가시는 분들은 많은 보유 기간이 길고 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1주택자인 분들은 종부세가 이제 조정이 돼서 이제 부담이 없는데 2주택자 이상의 분들은 지금 종부세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시기가 올 12월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부세 부담을 한번 맞고 나면 과연 내년의 시장은 얼마나 좀 견딜 수 있을까? 지금은 이 높은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서 한번 버텨보자라고 하고 있겠지만 보유세의 종부세의 폭탄이라는 부분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 취득세 중과세죠. 1주택자에게는 1에서 3%를 적용하지만 2주택자부터 2주택자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중과세를 대고 있고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대출도 내주지도 않을 뿐더러 무조건 12%의 중과세와 지방세 1.2%를 제공하다 보니까 13.2% 하다 보니 법인 투자마저도 줄어들어서 지금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에 대한 부담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하게 풍선 효과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과열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평당 과거로 돌아가자면 2008년 평당 800만 원 분양 평형이니까 전용 면적 한 평당 2평 정도 잡죠. 이 분양 평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식산업센터를 이해를 할 때는 만약에 내가 분양받은 평수가 20평이다. 그러면 실평수는 10평이죠. 그런데 평당가는 따질 때 요 20평 분양평수에 두는 건데 800만 원 하던 게 1,400만 원 가더니 이제는 좀 서울 지역 괜찮은 지역들은 평당 2,600만 원짜리 2,500, 600만 원 가거든요.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매우 과열돼 있다. 왜? 이익률이 높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창업을 하거나 소적으로 쓰려면 최소한 4%, 5%의 수익률, 투자하시는 분들을 원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자영업자나 아니면 새로 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분들은 월세 부담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 현재 이 지식산업센터도 초과열된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왜 그런데 그렇게 과열되었느냐? 요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부담이 이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4.6%이고 이렇게 또 양도세 중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 가고 있는데 만약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가 되거나 취득세 중과세가 폐지되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주의할 게 너무너무 많아졌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지금 이 부동산 거래 옛날 같은 경우는 일시적 주택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하나 사고 있다가 작은 평형에 살고 있다가 30평, 40평으로 이렇게 갈아타죠. 그래서 일시적인 2주택자. 그래서 이 3년, 일시주택 3년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집을 사고 3년 이내에 이사 갈 집을 미리 구해놓는데 이제는 이 일시적인 2주택자가 짧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1년입니다. 1년. 조정지역 내에서의
짧아적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부분이 1년으로 줄어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A라는 주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B라는 주택으로 일시적 주택으로 갈아타고 싶어요. 나중에 한 3년에 갈아타랬더니 이제는 1년 안에 A를 팔고 1년 안에 B로 이사를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2주택자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역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과정에 꼭 살아야만 하다 보니까 실거주 수요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오를 거 아니야? 계속 오를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거래량이 거의 없는데도 한두 건의 거래만 가지고도 시세로 지금 현재 여기고 있는 이 시장의 시장의 왜곡되고 있는 현상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 2007년, 8년에도 보면 가격이 오를 때 보면은 한두 건 거래된 것이 시세로 여겨졌다가 2008년 리먼 사태 터지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이 뭐 1억 더 올랐는데 나중에 4, 5억 떨어지더라. 그래서 시세가 떨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은 시세의 왜곡 현상이다. 만약에 거래량이 거의 없는데도 어쩌다가 시세가 한두 건이 가격이 3, 4억씩 올라 있으면 일제히 나오는 가격들, 시장의 매물로 나오는 가격들이 그냥 그 높은 가격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마치 시세인 양 흐르는 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투자할 때 잘 봐야 될 것 같고 투자를 하시는 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이런 왜곡된 시세에 좀 속지 말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시장 하락의 어떤 징후가 보이는 분이 인구의 증가가 과연 있느냐?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감소하는 시장은 앞으로 이 왜곡된 시장에서 가격이 폭락하게 될 걸로 보여지고 인구가 증가가 되는 지역 쪽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당분간은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은 조정시장이 왔다가 가격이 상승할 걸로 보이고 인구 증가도 없이 가격이 풍선 효과로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가격이 하락장이 올 때는 가격이 많이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많이 부동산들이 많이 거래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요즘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2주택자가 5년, 그러니까 보통 아까 일시적인 2주택자가 3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 미혼인 경우에 세대 분리를 했을 때 5년 운을 갖고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면 5년 이내에 그 두 집에서 아무 데서나 2년만 거주하면 비과세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혼인 신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래가 좀 되고 있지 만약에 이 혼인이 또 막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혼인 신고 안 하신 분들이 혼인을 한다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비과세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시장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요즘은 양도세 부분이 너무 보니까 너무 높다 보니까 세대 분리를 지금 하고 또 증여를 하기도 하고 세대 분리를 통해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즘 올해만 작년과 올해 이 사이에 지금 현재 1인 세대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1인 세대가 증가하고 이렇게 핵가족화가 되는 것을 가속화시킨 것은 바로 이런 양도세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하락 징후가 보이는 건 뭘까요? 아까 초창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규제가 더 없을 거다. 없다라면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그 심리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조정장으로 좀 갈 거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규제가 신규로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도 하락 징후가 보이는 1번이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나 이 논의가 거절되고 지금 현재 안건으로 처리되고 있지는 않지만 양도세 중과세 부분을 아마 손대게 될 경우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 또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할 경우에 가장 쉬운 방법이죠. 가격을 내리는 부분은 내가 만약에 양도세 중과세를 과거처럼 그냥 일반 과세로 전환하는 기간을 1년만 하고 다시 중과세를 지금처럼 고율로 적용하겠다. 그럼 그 1년 안에 많은 부동산들이 정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로 매도 경쟁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주 고율의 종부세가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를 일시적, 한시적, 그러니까 1년 단위 정도만이라도 만약에 폐지를 한다라면 폐지를 하고 다시 중과세를 양도세 중과세를 더 강력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때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종부세가 올 12월에 올 이제 징후가 이제 지금 현재 고민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가 올 12월에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 하락 징후를 보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제가 지금 또 고민하는 것은 서울시에 재개발 재건축 완화 이걸 하게 된다면 지금 중요한 부분은 어디가 지금 현재 아파트가 부족하고 주택이 부족하냐면 서울이 부족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GTX나 이런 걸로 풀어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다 풀어가지고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을 하게 된다면 공급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되고 하락하면서 이런 과열된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약간씩 제가 이 현장 이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의 징후를 좀 느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한 번 정도 마음가짐을 좀 하셔서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뤄 보았습니다.